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장동혁을 제명 못할 정당이면 국민투표로 해산시킬 수밖에 없다. 보수 농객 조갑재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란이 스스로를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계란 프라이가 되어서 먹힌다는 말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자정 능력이 있는 정당이었다면 이미 방향을 바로잡을 기회는 아주 많았습니다. 방미 논란, 거짓 해명, 지지율 하락, 내부 공개 비판, 경고음은 충분히 울렸죠. 그런데도 바뀐 것은 없었고 오히려 오늘 당대표 비서실장은 내부 비판은 선을 넘었다, 공격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 스스로 바뀌지 않는 조직은 결국 외부의 판단을 받게 되겠죠. 이번 6.3 지방선거가 여러모로 심판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4월 26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예, 일타정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박영식 에디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라고 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네, 제가 두 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아주 오늘 1시간 갈까요, 그냥? 뭐 저희는 괜찮은데 아, 출연료가 예. 그럼 2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조금 전이 아니죠. 오늘 오전이었나요? 네, 오늘 오전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유영하 노르고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뭐 예상했던 일이시죠? 뭐 대부분 다 추경호 후보로 예상을 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사실상 내란 인사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과는 별개로 대구 지역 사회에서 누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이냐, 그리고 누가 더 까미냐, 이제 이런 판단들을 뭐 이제 기존의 유권자층뿐만 아니라 보수 내부에서도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무수히 많은 그 보수층 관계자 분들께서 이거는 뭐 하나만하다 어차피 추경호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고, 사실은 데이터도 이미 추경호 후보를 향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간 추경호, 유영하 이 두 분의 본선 경쟁력을 본다라고 하면 이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양자 대결을 붙었을 때 추경호, 유영하 후보가 양자 대결을 붙으면 추경호 후보가 상당 부분 유영하 후보보다 대략적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앞서가는 결과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을 상대할 사람은 유영하보다는 추경호가 낫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요. 이것도 뭐 조사 결과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제작진이 찾을 수 있으면 제가 찾아주실 것 알기로는 에이스 같습니다. 리서치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예. 아무튼 여기에서 추경호 후보가 35.1%고 유영하 후보가 26%에 그쳐서 이런 데이터 수치로도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도 추경호 후보가 앞서가고, 뭐 인물론이나 대세론 측면에서 보더라도 추경호 후보가 훨씬 더 낫다라는 평가가 있을 거고요. 아마 뒤따르는 질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사람이 유영하인데, 그렇죠. 어떻게 유영하를 제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박근혜 정치에 대한 어떤 효용의 한계가 대구에서도 저는 뭐 있었다라고 봐요. 박근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표가 모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 의리보다는 구체적인 능력을 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았는데 어제 이진숙 후보가 나오지 않겠다 뭐 이렇게 되면서 아주 이제 굉장히 감명해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뭐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더 버텨가지고 전혀 본인한테 남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저 정도 했으면은 미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아마 보궐 추경호 의원 지역구겠죠. 그쪽에 보궐로 나오는 것 정도를 약속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그 이진숙의 눈물을 보면서 야, 저건 진짜 악어의 눈물 같다. 뭐 자기가 언제부터 대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뭐 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눈물까지 흘리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뭐 마지막 빅딜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 계속 이진숙이라는 인물은 야, 내가 이번에 대구시장 끝까지 나오겠다는 얘기하지 않으면 보궐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이 꽤 많았던 것 같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장동혁 지도부가 지킬지 안 지킬지는 제가 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근데 여하간 국민의힘 같은 경우 좀 숨통을 튼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비상사태를 좀 해결한 거죠. 만약에 대구마저도 3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소위 그 지지층들의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비판이 있었을 것이고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비상사태를 해결한 측면이 있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이진숙에게 고마워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야, 이걸로 반전할 수 있을 거였으면 이미 반전이 됐겠죠. 뭐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박영식 에디터가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는 대구 MBC가 에이스 리서치에 맞죠? 의뢰해서 네. 했던 여론조사고요. 18일에서 19일 대구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여론조사를 펼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댓글을 보니까 하우님이 추경호 빵에 가야 될 인간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경호 본인은 이 내란 재판에서 이제 본인이 뭔가 이제 징역을 살거나 아무튼 이제 처벌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네, 뭐 보니까 실체 없는 정치 공작이고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결국 평가를 내려주실 분들은 저는 대구 시민분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추경호 후보의 이 지역구를 이진숙 후보가 물려받는다라고 하면 빨간색 점퍼를 두 분이 입고 런닝메이트로 대구 지역을 활보하는 것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일단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이른바 이제 반헌법적인 주장들을 하는 심지어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내란이 아니라 계엄이 정확한 용어고 아직 30가지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라고 본인은 명명하겠다라고 끊임없이 내란이라는 이 어떤 단어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추경호 후보나 이진숙 후보나 이 런닝메이트로 뛰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전륜하지 못한 윤어게인 후보들을 대구시 보수의 심장이라는 곳에 공천을 했다라는 의미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사과 아닌 사과가 됐다라는 걸 지금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인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만큼은 이들을 심판해 주셔야 대구 지역 정치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요, 예. 근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게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박형준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고 나니까 전재수 후보와의 여론조사의 그 지지율 차이가 좀 좁혀졌거든요. 혹시 이번에도 이제 국힘 후보 추경호가 되면 김부겸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혹시 이제 상대 당이 결집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뭐 그건 어차피 저희가 예견했던 거고 상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영남 지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이고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자체가 국민의힘보다 높지 않은 거죠. 과거에 비하면 높은 상황입니다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제론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결집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인데 세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중 전략을 쓰는데 하나가 뭐냐면 색깔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색깔론을 제기한다는 건 영남 지역에 있는 보수층이 소위 견제를 할 수 있는 소재를 갖다 마련해 주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죠. 장동혁을 공격을 하죠. 장동혁을 공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장동혁을 공격하는 후보들은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러면서 내란의 문제와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발생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언론이 지금 스핀닥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영남 지역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형식의 스핀닥터를 함으로써 뭔가 좀 혼전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영남이 계속 제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장동혁이 이쪽으로 올까봐 장동혁을 또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원하면 10표를 넣고 장동혁이 지원하지 않으면 100%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퇴행적 결합체라 그래가지고 장동혁과 영남 의원들을 퇴행적 결합체라고 해서 이번 선거 때 이들을 응징하자라는 얘기를 어디가 하느냐?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상적인 후보라는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을 계속 떨궈내기 위한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떨궈낸다고 떨궈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제론도 등장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경제론 반대편에 있는 왜 니네들은 여전히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 반성도 하지 않고 있지? 니네들이 있을 때 내란 문제를 갖다 계속 덮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정당이 보수 정당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어라고 하는 상식적 보수, 상식적 중도층 같은 경우 저는 이 두 가지의 대척점에서 어떤 판단이 더 대중적 판단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맞습니다. 소위 예, 예. 제가 전자로 얘기했나 후자로 얘기했나요? 예, 후자입니다. 하여튼 약간 후자로 가는 것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에 어찌 보면 민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니네들은 막 해봐라. 그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예. 뭐 김부겸 후보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뭐 전략적으로 파고 들고 말고의 문제보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뛰는 주목받고 있는 여러 전국에 있는 후보들이 내가 대구시 선거를 뛴다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영남 지역은 뭐 오늘도 윤건영 의원이 좋은 말씀하셨던데 부산이 고향이신데 수도권과 달리 영남권은 말 한마디로 바람이 바뀌는 것이고 2004년부터 총선부터 최근까지 모두 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 어떤 후보도 당연히 판단을 하지만 중앙 이슈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내가 손이 가지 않게끔 만드는 이런 해프닝이라든지 뭐랄까 네거티브 같은 좀 부정적인 보도들이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부터 나오면 안 찍을 명분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김부겸을 찍어보려고 했다가도 어라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 네. 어라 뭐 어디 뭐 종로구청장 사건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네. 뭐 강원도지사 사건에서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네라고 한다면 영남에 있는 유권자들은 그냥 저 민주당 찍는 걸 포기하거나 김부겸 후보 자체를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나 혹은 뭐 윤건영 의원 같은 분들도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전체에 있는 후보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대구도 가지고 오고 부산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또 꼭 후보들뿐만 아니라 중앙당에서도 예를 들면 공천 과정에 잡음을 줄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이 공천들을 전부 다 매끄럽게 뭐 마무리할 수 있을지 다 신경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이 어떤 지지율 차이가 갭이 좁혀져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보수의 결집이고요. 영남 중도층의 투표 포기, 여론조사 응답 포기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갭이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김부겸 후보가 따로 뭘 못했기 때문에 문제도 맞아요. 아니고 예. 상대방 후보가 뭘 뛰어나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앙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선거날 바로 이틀 전. 진짜 이틀 이럴 전에 때 뭐가 뭐 말 한마디 터지면. 잘못해가지고 중앙에서 터지잖아요? 그럼 영남에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난 총선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좀 한 4-5석은 더 가지고 올 것 같은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좀 결집해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었다. 전재수 후보만 됐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지금까지의 숫자가 있다. 저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좋은 환경에서도 전재수라고 하는 한 사람밖에 당선되지 않았다는 거 하나 하고 또 그다음에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압도한 적이 아니 다 졌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박영시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이거 매우 겸손하고 조심조심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두 가지 변화된 지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란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 존재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정운영 지지도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상 65%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쇄 효과는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건 겸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명확하게 부울경 또는 대구 지역 뭐 경북까지 포함해서 선거운동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대신 그 자세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는 자세로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럼 태도는 겸손하되 그 내용물을 명확히 장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우린 집권 여당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밖에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남아있는 한 40여일 동안 좀
민주당이 의미 있게 능력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전파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 해주셨고. 하나만 더 얘기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그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대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라면서 경제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께서 뭐 당연히 이제 캠프 쪽에서 전략을 잘 짜겠습니다만은 지금 대구 산업 대전환 뭐 AI 로봇 미래 모빌리터로 대구 산업의 재편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이 이 대구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갖고 왔을 때 대구 경제가 나아질 것인지 아니면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에 추경호가 경제를 얼마나 잘했길래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비교나 어떤 실력 경쟁, 역량 경쟁을 펼치면서 추경호한테 맡겨봐야 지난 몇 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 꼴밖에 안 난다라는 식의 맞네요. 그런 강조를 하는 것이 김부겸 총리에게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부겸 후보가 오늘 아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대구로. 그만큼 사실 지금 지도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그 홍준표 전 총리 만난 것, 전 대구시장 만난 것도 약간 김부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라는 해석도 있으니까 지금 대구가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리서치가 KBS 대구 의뢰로 4월 20일부터 22일 동안 3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김부겸 대 추경호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격차가 17%포인트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 정도면은 안정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예. 격차가 꽤 많습니다. 근데 뭐 얘기하는 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15% 격차라고 하는 부분으로 상쇄하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43대 41 정도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어찌 보면 너무 좀 엄살 부리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43%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에 대한 43%가 막강한 지지층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지 강도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경호의 후보의 26%랑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무응답층이 5,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층들 같은 경우는 아마 빠져 있는 걸 거예요. 근데 빠져서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갈까? 저는 김부겸 후보보다는 추경호 후보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15% 정도라고 하는 측면들을 상쇄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김부겸 후보가 최근에 보니까 김부겸 마중물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마중물을 통해서 저희 대구 경제가 좀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집권 여당이 우리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번에 전현직 한 50명 정도가 지금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저 현장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임 명단 다 적어 드릴게요. 대구 시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다 오늘 의원들한테 다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구 문제와 관련해서 대구의 경제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목마른 거 아니냐. 목마른 우물에다가 좀 샘물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대구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생생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가 좀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먹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먹히는 게 막판에 어떻게 예를 들면 대구 유권자들에게 계속 투표장으로 가게 할 거냐. 근데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막판 가면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대구 유권자분들이. 예. 이건 제가 그때 김부겸 후보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지막 투표 직전 12시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근데 김부겸 후보가 대구 정서를 잘 알아서 예.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긴 합니다. 확신을 드려야겠습니다. 뭐 예. 이제 후보들이나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사실은 대세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또 오만하고 거만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체 선거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로 앞서가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사실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늘 얘기하고 다니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되는데 저희 후보들이나 그럼요.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절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선거를 김부겸 후보께서 만들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부겸이 아니라 대구 인물 김부겸이다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많은 대구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분주하신 것 같은데요.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유명해진 쇼츠 영상이 있어요. 뭐예요? 김부겸 후보가 이제 대구 지역에서 유세를 하시다가 대구 지역 시민을 만나서 쌍욕을 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 나라 경제 누가 망쳐놨냐 이거 아니냐라고 오.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뭐 심지어 뭐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안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다 망쳐놓은 거 아니냐. 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부겸 후보가 거기다가 대고 누가 망쳐놨는겨라고 이제 다시 되묻거든요.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저는 뭐 일반적인 대구 민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구 분들 중에는 여전히 어떤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이 정서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여론조사를 가지고 좋아할 필요 없고 저 여론조사를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대구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산 북갑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오늘 한동훈 이제 무소속이죠. 무소속 후보랑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만났는데 1초 악수를 하고 넘어갔다.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초반에는 같은 뭐 검사 출신으로서 뭐 그 사이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건 이제 사진이라서 그렇지만 1초 악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싸움 했다. 예. 저 둘이 혹시 단일화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게 지표가 나와야 돼요. 그냥 야 우리는 무조건 단일화할게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여론조사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숫자의 압박에 의해서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과거의 국민의힘 보수정당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은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뭐라도 해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빤스라도 머리에다 뒤집어 쓰는 정도의 일을 하는 정당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등장 이후에는 그런 능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판으로 온 상황까지 방치하는 건데 저는 이제 서서히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과거의 DNA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동훈과 박민식의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는 건 매우 라이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감안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얼마 전에 한 4, 5일 전인가요? 부산일보 TV에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사람들을 나눠서 하는 거죠. 맨 처음 인터뷰는 어떤 거냐면 한동훈이 어차피 또 서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뜨내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냐? 이런 60대 정도나 70대 정도 돼 보이는 상인 아주머니가 있었고 또 젊은 남성이었는데 그 배신자 아니냐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좀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분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야 이거 좀 보수를 좀 혼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좀 새로운 거 아니냐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전 그렇다면 거기도 3자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3자 구도와 관련해서 어떤 흐름과 관련해서 한쪽이 기울어지게 되면 단일화의 압력이 되게 세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 그럼 막판이라도 어차피 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지역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3자 민주당 필승론이라는 얘기를 계속 제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이고 저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서로 간의 이익들의 교환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또 하정우 수석이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 결정을 하나요? 이제 대통령 순방 다녀오셨는데 다음 주에 해야죠 무조건.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가 보궐선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보궐선거가 4월 30일 날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됩니다. 예. 4월 30일이면 지금 4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5월 4일이 저기예요. 그때는 무조건 사퇴를 해야 돼요. 하정우 수석이 나오려고 하면. 그렇죠. 그럼 다음 주 제가 볼 때는 중순 그러니까 아마도 주말쯤에 순방 문제가 정리하고 또 그다음에 내일 또 어디죠? 저기 AI 관련된 외국 그렇죠. 기업, 데미스 하사바스 만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정리가 되면 주중에는 아마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정우 수석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 북구간 문제는 다음 중후반기부터 상당히 예를 들면 중요한 뉴스의 대목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민식 후보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어차피 뭐 서울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본인도 본인도 부산 출마했다가 수도권으로 올라 박민식 후보가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부산 민심. 그 지역에 있는 민심, 부산 아. 일보 TV에서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박민식 후보가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저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런 얘기 못하죠. 자기는 왔다 갔다 부유하고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막 분당 갔다 막 이러려고 했던 사람. 아우, 큰일 날 둘이 뻔했습니다. 막상 싸우면 참 근데 좋겠는데. 저 두 분이서 악수하는 게 아주 예? 오묘한 감정일 수밖에 없는 게 박민식 후보가 저도 인터뷰한 거 조금 일부 들어봤는데 저희 한동훈 후보가 2년 후배라면서요. 두 기수 아래라고 그랬나? 검사들 중에 두 기수 후배인데다가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이었나 아무튼 당대표 시절에 그 박민식 후보한테 어디 강서 쪽에 출마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또 한동훈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기에는 박민식 후보가 과거 문법으로 따지면 스태프 내지는 아랫사람 같은 거고, 또 박민식 후보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검사 기수로 따지면 뭐 두 기수 아래 또 후배이다 보니까 뭐 지금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여쭐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과 박민식이 이런 이제 기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부산 북갑에서 하정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제 3자 구도하에서는 그 3자 구도하라는 전제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그럼 만약에 보거든요. 3자 구도가 아니라 네. 저쪽이 단일화하고 이렇게 단일화해서 양자 구도가 되면 그건 뭐 쉽지 않은 싸움이죠. 아. 그거를 쉽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이 더 어려운 상대입니까? 아니면 박민식이 어려운 상대입니까? 당연히 저는 한동훈 후보가 더 아, 어려운 상대일 그렇구나.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박민식 후보도 우리가 잠깐 아까 뭐 해프닝이었습니다마는 지역구를 다분히 옮긴 사람이고요.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지역구를 정한 게 지금 부산 북갑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동훈 후보를 뭐랄까 이제 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실제로 신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첫 출마이자 네. 그 지역에서는 신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바라보는 부산 북갑 지역 주민들의 온도가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제가 확인해서 봤을 때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북갑 주민들도 박민식 후보 같은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까지 하고 소위 이제 뭐 내란 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불분명하게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같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신상품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굳이 경쟁력을 물어보셨으니까 만약에 합치게 되면 한동훈 후보를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북갑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언론이나 전통적인 미디어들은 한동훈 전 대표 자체를 대선 주자 정도로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저는 뭐 보수 언론들이 아주 세게 마사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윤 어게인 지도부가 무너지고 새롭게 보수가 재편되는 과정에 한동훈의 역할을 기대하는 보수 언론들의 칼럼이나 여러 이제 미디어 화력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부산 북갑 쪽의 민심은 박민식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유추를 해봅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나올 거면 좀 빠르게 좀 이렇게 나와서 이런 행사도 좀 가서 비치고 이래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잠깐 들었습니다. 예. 좀 단순하게 말씀을 예. 드리면 3자였는데 둘이 단일화했으니까 그쪽 유리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구도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도가 잡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3자를 했는데 단일화면 이쪽이 필승이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먹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단일화할 거냐. 단일화의 내용이 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정우라는 인물이 내려가서 만약 내려간다면 어떻게 선거 구도를 짤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저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좀 거만하냐면 우리 동네 오신 걸 환영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려간 지 얼마 됐다고 자기가 예를 들면. 우리 동네라고 하는군요. 그죠. 우리 동네 오신 거를 환영한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겸손해야 돼. 그다음에 거기다 뭐 당근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음식 먹고 앉아. 그러니까 그게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선거가 진짜 얼마나 중대한 선거. 자기 입으로 뭐라 했어요? 보수 재건해야 된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음식 먹으면서 보수를 재건하고 당근하면서 어떻게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당근하는 거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예. 민주당 재보